개인회생제도는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제도 중에서는 개인 파산과 더불어 최고의 제도입니다. 특히 매월 조금씩 상환하면서 전체 채무를 면책받는 방법으로는 아마도 채무자에게 제일 유리한 제도일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 본인의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3년 동안만 변제하면 나머지 모든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의 채무가 1억일 경우 이 채무 금액 전체를 3년 동안 변제한다고 가정한다면 채무자는 대략 매월 278만원 정도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 금액도 이자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원금만 상환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사정에 의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 금액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1억 원의 채무 중에서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금액은 모두 면책되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냐 하면 만약 채무자의 소득이 250만원 정도 되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가 한 명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라고 가정하면 채무자의 부양가족은 본인을 포함하여 보통 2명으로 인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2인가족 최저생계비로 2024년 기준 약 230만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본인의 소득 250만원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230만원을 빼면 20만원이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 20만원을 가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즉 채무자는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3년 동안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금액은 모두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면 20만원 곱하기 36개월을 하여 720만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금액인 9,280만원은 모두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채무자에게 유리한 법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에게 매우 유리한 법률제도인 만큼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신청 자격은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많은데 중요한 핵심사항 5가지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당연히 재산을 팔아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채무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을 채무초 가상태라고도 하며 이는 회생 신청의 절대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두 번째, 채무 금액이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이고 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 채무란 저당권, 질권, 유치권, 양도담보권, 전세권 등이고 무담보 채무는 담보 채무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으로 빌린 채무를 의미합니다. 만약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의 금액이 각각 10억과 1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신청 사건을 기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채무자에게 지속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변제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채무자의 소득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매월 상환 금액을 결정할 때 신청인의 채무 금액이 아닌 신청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지 상환하는 금액이 정해지므로 채무자의 소득이 있어야 회생 절차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르바이트나 농업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자신의 소득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거나 입증이 불가능하면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과거의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신청하여 면책받은 경험이 있다면, 즉 재신청이라면 면책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태생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계속해서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였습니다. 그 기간 제한이 면책받은 날로부터 5년이며 면책받고 다시 5년 이내에 신청할 때는 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신청인이 지급 불능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채무가 너무 많아 신청인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소득이 많아 조금만 노력하면 정상적으로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즉 신청인이 지급 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신청인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5가지의 신청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신청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
법원에 접수한 개인회생 실제 신청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는 2017년 4월 무렵 친정에서 돈을 빌리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생기니 남편이 친정에 돈이 좀 있는 줄로 착각하고는 신용대출 및 아파트 담보대출을 최대한 받아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여 2017년 9월 무렵에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고 자동차 매매 딜러였던 남편이 중고 매매 상사를 직접 운영하겠다며 사무실 얻어 인테리어를 하였고 차량을 먼저 구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고차를 계약하였는데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해 결국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 중고 매매 상사는 시작도 못하고 인테리어비와 계약금만 날렸고 채무 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저도 모르게 제 명의로 개인 사업장을 내고 제 신용으로 기업 신용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쓴다며 외제차를 구매했지만 생활비가 마땅치 않아 외제차도 지인에게 넘기고 생활비를 마련하였습니다. 결국 차는 대포차가 된 것이지요. 저는 2017년 5월까지는 꾸준하게 직장에 다녔지만 남편이 자기가 하는 사업을 도와달라 하여 직장도 퇴사하였기에 수입이 끊긴 상태였고 남편도 사업 준비한다며 중고차 딜러 일을 거의 하지 못해 수입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로 구입한 뒤에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사업자금을 융통하였기에 이미 재산적 가치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집을 월세로 내놓을 생각으로 집을 비워둔 채 부동산에 집 내놓았는데 거래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친구의 인터넷 쇼핑 사업을 도우며 사무실 방 한 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입이 좋지 않았기에 친구에게 월급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은 것이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기에 저는 다시 직장을 구해서 다녔고 남편도 뒤늦게 야간 일자리를 구해서 다녔지만 그동안에 연체된 금액이 상당했기 때문에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는 연체된 채로 생활을 하니 채무는 줄지 않아 오히려 채무가 점점 더 늘어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이사를 왔는데 경제적으로 사정이 궁핍하니 툭하면 서로에게 화를 내었고 이게 부부싸움으로 변해 계속해서 감정의 골이 깊어가다가 결국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후에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일을 해야 했기에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직장을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이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2021년 6월경부터는 보험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보험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생활이 더 나빠졌습니다. 은행 대출과 태포차가 되어버린 차량 담보대출금은 금액이 점점 커져서 계속 연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2022년 9월에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한 상태였기에 결국 어쩔 수 없이 폐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말 악착같이 살다가 지금은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게 되어 수습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에 취업했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인가 결정을 받아 채무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채무를 지게 된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자 만들어진 법제도이므로 감당할 수 없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금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태정 2597-3650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